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7% 빠져서 248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에 그래도 계속 상승 쪽으로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어요. 아주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참 재미가 없네요. 저번에 저점 이때 이제 2391이었죠. 이때 이후로 하루 크게 반등하고 그리고서는 거의 또 추가 반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500선도 지금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답답한 증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다우는 0.3% 올랐고요. 나스닥은 0.1%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는 거의 뭐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요 종목 보시면 헬스케어 쪽이 어제는 그래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헬스케어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졌던 거가 되돌려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로는 꽤 빠졌는데 3% 그래도 반등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네요. 어제 4% 올랐고요. 다시 600달러 선 이렇게 가면서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빅테크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메타 정도만 살짝 상승을 하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이제 최대 이벤트였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됐는데,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가 된 거라서, 일단은 어제 0.7% 빠진 거, 요거는 이제, 장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장이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EPS 0.75 예상을 했는데 0.81 나와서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330억 달러 예상을 했는데 351억 달러 나오면서 역시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근데 뭐 엔비디아는 뭐 지금 서프라이즈가 거의 당연한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최근에 보면 거의 23년 초부터 계속 서프라이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8%, 6% 이렇게 서프라이즈는 나왔는데 역시 너무 기대가 크죠.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가 장후에서 2.5%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도 뭐 선방한 것 같고요. 워낙 뭐 시장 기대 높았고, 그리고 주가도 지금 상당히 고점권에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뭐 폭락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사실은 있었는데, 뭐 2.5% 정도 하락이면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엔비디아는 성장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매출 이익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좀 긴 시계열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고점을 그래도 경신해 나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실적 비교적 뭐 무난하게 잘 지나간 것 같고요. 미국도 뭐 그 지수상으로는 여전히 계속 고점대에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워낙 좀 지금 고점대라서 좀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좀 큰 조정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있는데 뭐 근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조정이 쉽게 오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뭐 힘싸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로 계속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경신하려는 그런 힘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계속해서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이제 또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뭐 5%, 10%이 정도 조정은 사실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증시를 볼 때 중요한 게 10년물 국채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4.4% 정도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뭐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높기는 한데 뭐 아직은 금리 때문에 이렇게 뭐 미국 증시의 조정이 트리거가 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금리가 4.5가 넘어가게 되면 증시 조정에 또 빌미가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지금 선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만약에 뭐 4.3, 4.2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면 증시가 그래도 조금 호재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여전히 금리는 이렇게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역시 달러 강세도 계속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106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달러원 환율이 거의 1,400원 오늘 장중에 또 찍기도 했고요. 확실히 쉽게 안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달러가 강세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어가지고 네, 오늘도 2천억 넘게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떠나고 있는 이상 좀 원화가 강세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증시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상법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상법 개정이 되면 지금 우리 증시가 이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 주식시장의 주식회사 제도 자체가 지금 거의 막 무너지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거를 그래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또 움직임이 상법 개정인데 이런 거가 조금 지금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이제 대표죠. 계속해서 이제 좀 침묵을 유지를 하다가 오늘 의견을 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상법 개정에 지금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여당 대표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심각한 거를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증시가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정말 뭐 특단의 그런 대책이 그런 필요한 상황인데, 음, 올해만 해도 뭐 고려 아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수페타시스 뭐 최근에 뭐 HL 홀딩스 이런 대주주들의 주주가치 훼손이 남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막을 수 있는 게 이런 상법 개정인데 오히려 저는 여당 대표가 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야당에서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 이거를 막고 있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지금 상법 개정조차도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누가 우리 증시를 투자할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올해는 우리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탈이 많았는데 네, 계속해서 뭐 더 나가라고 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상법 개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투자자들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주요 종목들 좀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2% 정도 올랐고요. 뭐 삼성전자 근데 방향성은 없어요. 지금 저번에 이제 5만 원을 순간 깨고 나서 살짝 반등을 한 상태로 한 5만 5천 원, 5만 6천 원 정도 거기서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한 100만 주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개선 효과는 있기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지금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좀 반등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가 빠져가지고 이제 16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미국 반도체 주식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뭐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하이닉스는 네, 상당히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실적이 내년 이제 1월 뭐 말쯤에 나올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주주환원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그런 게 약하고, 돈을 이제 꽤 버는 이제 수준이 됐는데, 어느 정도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글쎄요, 워낙 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거가 안 좋아서, 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그래도 괜찮았던 종목들은, 일단은 KB금융은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1.8% 올랐고요.
97,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상 최고가가 뭐 10만 3,900원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지금 사상 최고가에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다시 얼마든지 사상 최고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KB금융은 뭐 밸류업 공시도 했고 워낙 또 이런 주주 환원이나 이런 거는 잘 하는 기업이라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주식들은 그래도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1% 올랐는데 셀트리온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면 1,000억 자사주 매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확실히 이런 좀 주주 환원 같은 것들을 잘 하는 기업들, 그리고 밸류업 열심히 하려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쪽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하락이 컸던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6%가 빠졌어요. 그래서 방산주가 참 오래 거침없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42만 원대 고점을 찍고 제법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방산 업황은 뭐 계속해서 좋고 뭐 여전히 기대감이 뭐 꺾인 건 아닌데 워낙 뭐 또 주가가 높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또 조정이 많이 나왔었던 게 바이오 쪽도 사실 조정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정말 변동폭이 컸습니다. 지금 아침에 거의 급락을 해가지고 저가가 27만 원대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그거를 또 다 또 만회를 했다가 결국에는 뭐 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역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워낙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증시 또 안타깝게 약간 하락으로 마감을 하고 말았는데요. 외국인이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오늘도 이렇게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거는 우리 증시의 어떤 선진화 이런 것들이 돼서 좀 증시가 정상화가 돼야지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실은 이게 뭐 1, 2년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대주주들이 너무 이 투자자들을 너무 이렇게 좀 수탈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건데 워낙 뭐 동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하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점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야말로 좀 개선이 되고 이렇게 우리 증시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좀 가져봅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